그래서 저는 이제 잔소리는 여기서 끝내고 지금부터 이제 수열 진행할게요. 수열. 자, 수학원이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수로가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열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린데 그 삼각함수를 잘 한번 배웠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각함수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을 좀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10명 중에 1명은 보더라고. 그래서 그 10명 중에 1명이 좀 만약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삼각함수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수열부터 진행을 할게요. 수열. 자, 이제 수열을 진행할 건데, 자, 수열은 뭐를 수열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수를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수열을 나열하는 게 다 수열이야. 전체가 다 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수열을 이야기하려면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열에 수를 나열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수를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 1이 있고 여기에서 뭐 4가 있고 여기 7이 있고 그 다음에 13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16이 있는 쭉 이러한 수들을 나열을 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규칙은 누구나 입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얼마 3 증가하고 3 증가하고 왜 얘가 3 안 증가하냐? 미쳤죠? 여기에서 얘 값이 3씩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떠한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갈 거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문자로 쓸 거냐면 A1이라고 쓸 거고, 얘네들은 이제 A2라고 쓸 거고, A의 3이라고 쓸 거고, A의 4라고 쓰고, A의 5라고 쓰면서 이 하나들을 뭐라고 읽어주냐면 항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항. 그래서 이제 그 항을 읽어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읽어주는데는, 얘네들은 첫 번째에 있는 항이기 때문에 제1항 또는 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항이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얘네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몇 번째인지가 중요한 거라고, 몇 번째인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보면 이 수열에서 얘네들은 몇 번째? 네 번째 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 얘네들은 몇 번째? 두 번째 항이다 라고 이러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수열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1, 4, 7, 10, 13인데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구하고 싶은 게 A의 486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486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일반화해서,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그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줄 거고,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규칙에 의해서 한번 적어주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1에 대응되고, 2가 4에 대응되고, 3 넣었을 때 7에 대응되고, 4 넣었을 때 10에 대응되고, 5 넣었을 때 13에 대응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는 이 일반항을 얼마로 쓸 수 있냐면 3n-2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3n-2라고 표현을 해주면 요 일반항을 구해내는 순간 우리는 이 수열에서 486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요 n에다가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486번째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86 대입하고 486 대입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486번째가 몇 번째, 얼마의 값인지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대응되는 구조가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함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봐봐.
n에 1이 들어가면 얘가 나오고 n에 2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고 n에 3이 들어가면 얘가 나오고 n에 4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다 보니까 수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얘네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그 정의역을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여기에서 함수값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정확한 정의는 정의역을 뭐로? 자연수로 갖는 함수값들의 나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수열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정확한 정의는 이제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값들의 나열인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 규칙이 존재할 거고 그 규칙은 고등교육과정 내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열 포인트는 항상 뭐만 찾아달라고? 일반항만 찾아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적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 보면 뻔하잖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수열을 주어주고 어떤 규칙인지 물어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뭐 3번째 항을 구하라든가 안 그러면 뭐 100번째 항을 구하라든가 뭐 10,0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일반항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된다고. 마치 뭐처럼? 함수처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찾는 거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반항 찾는 거 연습 조금만 더 해보면 자 여기 9가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얘네들이 쭉 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 A의 N 얘는 뭘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런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999 쓴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는 9가 1개, 두 번째는 9가 2개, 세 번째는 9가 3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n개다 라고 쓰시면 무조건 틀려요. 이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누구나 끄덕일 수 있는 규칙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99라는 거는 10에서 1을 뺀 숫자고 99라는 거는 10의 제곱에서 1을 뺀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99라는 거는 10의 세제곱에서 1을 뺀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 얘를 B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 10-1이고 두 번째 항이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n번째 항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여기에서의 일반항은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잠깐만 요거에서의 일반항은 얼마가 나올지 한번 잠깐만 계산을 해 보실게요. 여기에서의 일반항을 잠깐만 좀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일반항은 얼마 나와요? 예, 대답을 아무도 안 하겠죠? 여기에서 일반항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9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일반항은 이 값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 9분의 2만 곱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 일반항을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일단은 잘못됐고 왜냐하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좀 연관적으로 보세요. 같은 모양의 구조라면 여기에다가 9분의 2만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면 얘네들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얼마냐면 1이고 두 번째 항은 얼마냐면 10 더하기 1이야. 세 번째 항은 얼마냐면 10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규칙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 1개고 두 번째 항이 2개면서 10의 거듭제곱들이 더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항이 생기면서 10의 제곱 이거 더해져 있고 그러면서 10의 세제곱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 항은 10의 제곱, 두 번째 항은 얘면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얼마냐면 얘네들은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 항이 몇 개 더해진다고? 4개 더해지고 여기에서 네 번째 항이니까 3부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요구하는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10의 n-1 더하기 10의 n-2 더하기 쭉 해가지고 10 더하기 1 이러한 꼴로 쓸 수 있고 자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 여기에서 생각하면 여기에 뭐만 곱하시면 돼요? 9분의 1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9분의 1만 곱하면 여기에서는 9분의 1에 얼마?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20과 20이 같다라는 건 어디에서 증명이 될 거예요? 등비수열 합에서도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 규칙과 여기 있는 이 규칙은 다를 건 없고 똑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뭘로 써도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항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하려고 잠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정의역이 뭐로? 자연수로 갖는 함수값들의 나열을 뭐라고 한다고? 수열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뭘 진행을 해볼 거냐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수열이긴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냐면 같을 등의 차이가 같다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 그럼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등차 수열의 정확한 정의는 앞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뒷항이 나올 때 그때 얘네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값만큼 더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다음 항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앞항에다가 일정한 값만큼 더해줬을 때 바로 다음 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이 나온다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고?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정의상 제가 수를 한번 나열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1. 방금 아까 썼던 거 4, 7,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나오는 수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얘에서 얘로 갈 때 얼마 더해진다고? 3 더해진다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에서 얘로 갈 때 얼마 더해진다고? 3 더해진다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갈 때 얼마 더해져요? 3 더해지죠?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항을 한번 써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3이 몇 번 더해진다고? 한 번 더해진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3이 몇 번 더해진다라고 쓸 수 있어요? 두 번 더해지겠지? 그래서 3이 두 번 더해지면 3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얼마? 3 곱하기 얼마? 3이 몇 번 더해져요? 네 번째 항은 당연히 3번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칙은 누구나 끄덕일 수 있지만 두 번째 항은 3이 한 번 더해지고 세 번째 항은 3이 두 번 더해지고 네 번째 항은 3이 세 번 더해져. 어디 기준으로? 여기 있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그럼 그 첫 번째 항이 뭔가 중요해 보이니까 그 첫 번째 항에 대한 이름을 앞으로 뭐라고 붙일 거냐면 초항이라고 붙일 거예요. 초항.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초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목적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n번째 항은 초항 기준으로 3이 몇 번 더해질 거라고? 네 번째엔 3번, 세 번째엔 2번, 두 번째 한 번 더해지니까 n번째에는 얼마? n-1번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한 값만큼 더해지는 얘네들도 중요해 보이니까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요 뒤에 이름을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줄 거예요. 공차. 그래서 이제 공통된 차이 가지고 얘네들을 공차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항을 한번 유도해 보면 A의 n이라는 일반항은 당연히 초항으로부터 D가 몇 번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n-1번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초항으로부터 얘 값은 D가 n-1번 더해줘요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다 라고 외워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여기에서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초항에다가 얼마? n-1에 D니까 D는 얼마?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얘 값을 우리는 결국에는 3n-2라고 쓸 건데, 자 일반적으로 함수니까 이것도 함수값이라고, 함수값. 그럼 일반적으로 함수를 위의 표현으로 쓰니 아래 표현으로 쓰니? 아래 표현으로 쓰죠. 여러분들 직선 쓸 때는 이 표현이 있을 때 아래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배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등차 수열은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 공식이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식의 특징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 이 식의 특징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 n 앞에 n의 개수가 뭐라고? 곧 공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 공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적절히 치환해보면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냐면 pn 더하기 q라고 보면서 얘네들을 n에 대한 1차식이고 마치 함수처럼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어떠한 기준이 더 좋냐면 어차피 공차가 3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얼마? 3n이라고 써놓고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1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연산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A의 네 번째 항이 8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의 여섯 번째 항이 여기에서 14예요. 그러면 A의 네 번째 항이 8이고 A의 여섯 번째 항이 14인 등차 수열이 있대. 거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 일단 얘에서 얘로 갈 때 얼마가 더해진다고? 2D가 더해진다고. 얘에서 얘로 갈 때 2D만큼 더해질 거고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 2D만큼 더해지니까 2D만큼 더해질 때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6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차는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그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3n이라고 써놓고 4를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와야 되니까 4를 집어넣었더니 8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다 라고 써놓는 게 맞다고. 무조건 여기 공식 배웠다고 신난다 하면서 공식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야.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를 바로 알아내면 3n이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8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6 대입하면 14 나와야 되니까 6 대입했을 때 14 나오면 마이너스 4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에다가 초항이 좀 중요하니까 초항 구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초항. 오케이?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제 초항에 국한해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초항에 국한해서 보는 거는 이제 공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보는 거긴 한데, 등차 수열을 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봐줄 수 있는 걸 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 표현을 모르면 안 돼. 파란색으로 색깔펜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이 좀 더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차수열의 좀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앞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해서 뒷항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등차수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빼는 거야. 빼는 건데 자 그럼 빼는 게 뭐냐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얘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을 빼면 얘네들은 몇 D가 나와? 2D가 나오겠지. 당연히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얘네들은 몇 D가 나온다고? 2D가 나온다고. 그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얘네들은 몇 D가 나와요? 4D가 나와요. 4D.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얘네들은 몇 D가 나온다고? 7D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보는 순간 항상 뭐해서 빼서 뭘 구하라고? 공차를 구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6번째 항에서 나는 바로 4번째 항을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그럼 얘에서 6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빼면 몇 D가 나와? 2D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이는 얼마? 6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상 빼서 뭘 구한다고? 공차를 구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항들의 차를 이용하여 뭘 구할 수 있다고? 공차를 구할 수 있고 항들의 차를 이용하여 공차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 A의 n번째 항에서 A의 k번째 항을 빼주면 A의 n번째 항에서 A의 k번째 항을 빼주면 얘네들은 얼마가 나온다고? n-k의 D가 나온다라고 알 수 있으면서 여기 있는 이 n이 여기로 오고 여기 있는 이 k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차 수열은 항상 차를 이용하여 뭘 구해달라고? 공차를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n에 대한 1차식이고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공차라는 걸 인지하라고. 자, 그럼 얘네들의 조금 활용으로 넘어가서 등차 수열이 도대체 함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라고 내가 치면 3x-2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수를 나열한 정의역이 자연수였던 걔네들을 함수값들을 나열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수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제 얘네들 한번 그려보면 호기심 넘치게 얘네들 한번 그려보면 얘네들의 절편이 마이너스 2나오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럼 1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 f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 얼마 나오냐면 f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함수값 얼마 나온다고? f의 3이 나오는데 이러한 함수값들을 뭐라고 바꾼 거라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바꾸는 게 뭐라고? 수열이라고. 함수값들을 얘네들을 항으로 바꾸는 게 이제 수열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이 정의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얘네들의 간격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해. 그럼 여기에서 1 차이 나고 여기에서도 1 차이 나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기울기가 하는 역할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단 말이야. 여기 기울기의 역할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3이라는 건데 x가 1 증가하면 y는 얼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3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x가 1 증가하면 y가 얼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3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값에서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 여기 있는 공차랑 똑같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공차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얘네들이 1차이나고 1차이나고 뭐가 일정하니까? 간격이 일정하잖아. 정의역들의 간격이 일정하니까 1 증가하면 3 증가하고 1 증가하면 3 증가하고 1 증가하면 3 증가하는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수열로 바꿔놓은 것 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할 때 보면 수열이랑 함수랑 엮어요. 수열이랑 함수랑 엮어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좀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개념적으로 쭉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1차 함수의 기울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고? 공차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는 마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마저 이야기해보는데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가 일단 끝이고 열반항 구하는 공식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열반항 구하는 공식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여기 있는 이 초항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 그 공식만 사용해서 나오는 거는 안 나오고 초항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항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쓸 수 있어? 얘 기준으로도 유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랑 얘랑은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얘네들은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등차 중항은 엄청 중요해요. 보통 얘네들을 가볍게 넘기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요것들을 잘 해석해낸다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굉장히 편한 공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중항이 뭔지 보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가운데 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뭔 말이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서 A, X, B 순서로 이 세수가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러면 A, X, B 이 세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러면 그 차가 일정하니까 여기에서 x-a는 누구랑 b-x랑 같다라고 쓸 수 있고 얘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 x는 얼마 나오냐면 a 더하기 b가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를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 중항에 의해서 그냥 얘랑 더해서 반띵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얘네들은 이제 뭐예요? 그냥 평균이죠.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을 더해서 반띵하니까 산술기하 배웠죠? 거기에서 이제 산술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산술평균인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의미는 없는 거고, 자, 일단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여기에서 너랑 너의 합을 봐도 너의 합이 반띵하면 얘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있고 X가 있고 여기에서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11이 있대. 자,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얘네들이 뭘 이룰 때? 얘네들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섯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야기해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몇 배? 2배는 얘 합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이 가운데 몇 배? 2배는 요거의 합과도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왜 등차 수열을 이루냐면 얘에서 얘로 증가하는 간격이나 얘에서 얘로 증가하는 간격이 같잖아. 그럼 보라색도 뭐야? 등차 수열이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 주황색 A에서 X로 갔다가 X에서 B로 가는 이 주황색의 간격도 같기 때문에 이 주황색도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1 더하기 11은 누구랑 같다고? 이 X랑 같다고. 왜? 양끝항의 합은 가운데와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양끝항의 합은 가운데와 같은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 합도 얼마나? 얘랑 같다고. 그러니까 얘 값은 얼마? A 더하기 B랑도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10이다라고 바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차 중항 같은 경우는 뭐만 보시면 안 되냐면 딱 3개만 보지 말고 항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도 그 합이 일정한 거를 다 찾아야 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까지 있는데 나오나? 나오니 얘들아? 아홉 번째 항까지 나오고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그냥 얘 항은 가운데 항이야. 그럼 이 가운데 항이 있다고 해서 얘 둘의 합만 일정하다고 보지 말고 얘 둘의 합, 그 다음에 얘 둘의 합도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은 어찌됐든 간에 더해지고 빼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 기준으로 얘는 D만큼 빠지지만 얘는 D만큼 더해져.
그 다음에 얘는 2D만큼 빠지지만 얘는 2D만큼 더해져. 그러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의 2배를 한 놈은 A4 더하기 A의 6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세 번째 항과 A 일곱 번째 항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에서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도 같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항과 여기에서 아홉 번째 항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은 항상 가운데의 두 배는 양끝의 합과 같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변하고 있지만 값들은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놈들 속에서 이제 일정한 값들을 찾는 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일정한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숫자가 변하더라도 얘네들을 더한 값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두 배 하면 얘 합식, 얘 합식, 얘 합식, 합식. 뭐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등차 중앙은 항상 뭐 양 끝의 합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좀 간단하게, 너무 설명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문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거기에서 나와있어요. 1번 한번 볼게요.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번 한번 보시면, 자, 1번 보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1번 항을 구하라니까 다섯 번째 항이 얼마? 8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얼마? 26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은 그냥 냈다 보자마자 뭐 하라고? 빼라고. 왜?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 얼마 나와요? 3D가 나올 거고. 왜? 당연히 8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은 8D 나올 거 아니야? 3D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 나와요? 18 나오니까 D가 얼마 나온다고? 6. 그러면 일반항 구하려니까 보자마자 A의 N은 6N이라고 쓰고 5를 집어넣었을 때 8 나와야 돼. 5 집어넣었을 때 8 나오려면 얘가 얼마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2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N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네 번째 항이 얼마라고 나와 있다고?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 번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는 등차 수열을 무조건 이렇게 빼는 기준으로 보지만, 공식을 사용하면 초항 기준으로 본다면 얘네들을 항상 어떠한 기준으로 바꿔놔야 되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3D라고 바꿔놨더니 2라고 쓰고, 얘네들을 이제 첫 번째 항 더하기 9D라고 바꿔놨더니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서 결국에는 이 둘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구하시면 초항 찾고 공차 찾을 수 있어서 얘에서 얘 빼면 6D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D는 얼마?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못 찾는다고? 초항 찾는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 집어넣어서 넘기면 초항 찾으면 얼마 나와요? 38. 그럼 초항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A는 일반항 구하면 38에다가 여기에서 n-1에 얼마? 마이너스 12 곱해주면 되고, 요거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12n 더하기 얼마? 50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뭐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초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연립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마플 개념팀 2번으로 넘어오셔서 2번을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요거인 등차수열에서 처음부터 의미되는 항은 얼마인지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 보자마자 여기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 쓰고 1 집어넣었더니 88 나오려면 얘 얼마면 돼요? 91이면 되겠죠. 1 집어넣었더니 88이니까 얘 값이 얼마 된다고? 91이 되면 된다고.
이 정도 연산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네들이 처음으로 음이되나? 그럼 얘 값이 음이되나는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91이 얼마 나올 거고 3에 나올 거고 n은 무조건 뭐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연수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얘 값이 자연수다라는 걸 인지하고 넘어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n 값은 얼마 나온다? 31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2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두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덟 번째 항이 누가 같다고? 절대값이 같고 어떤 게 다르다고?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한 개는 마이너스 한 개는 플러스로 나오겠지? 한 개는 마이너스 한 개는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붙여주고 여기에서는 8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섯 번째 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열 번째 항을 구하는데 일단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풀이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왜 두 가지로 갈리는지 한번 보시면 자, 얘랑 얘는 가만히 보면 관계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별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첫 번째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바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배웠을 건데 얘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얘를 a 더하기 7d 그 다음에 이번엔 얘를 a 더하기 5d 얘를 마이너스 4라고 써서 두 개 모아놓으면 된다고 연립방정식자는 다 구할 수 있어. 다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배웠잖아. 배운 거는 제발 좀 써먹어라. 자, 얘를 내가 이쪽으로 넘기면 a의 2 더하기 a의 8이라는 게 보일 거고 얘가 0인데 그러면 a 더하기 a8을 양변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얘네들은 뭐가 나온다고? 등차 중앙이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은 등차 중앙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a의 다섯 번째 항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 0이니까 얘 나와 있으면 얘에서 얘 빼면 공차는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4 나온다고. 맞죠? 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반항 구하시면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얘 값이 0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얼마? 20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시려면 항상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셔야 돼요. 그냥 보고 거기에 있는 식 내용만 알고 끝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보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A의 2랑 A의 여덟 번째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고? 가운데항이 존재한다고. 그 가운데항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항 얼마? 다섯 번째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A의 3 더하기 A의 8이라고 나와 있으면 야 얘네들은 가운데항이 있냐 없냐? 없어요. 얘네들은 가운데항이 없어서 얘네들은 뭘 쓸 수 없어요? 이러한 등차 중앙을 못 써요. 그럼 뭐 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꿀 수밖에 없어. 근데 출제자도 수학하신 분들이고 이거를 안 내고 이렇게 출제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좋은 문제들, 뭐 수능이랑 평가원 쪽의 문제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고 등차 중앙을 배웠으면 뭐하라고? 써먹으라고.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열 번째는 거라도 뭐 집어넣는데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먹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플 개념팀 3번으로 갑시다. 마플 개념팀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고요. 그러면 2가 있고 여기에서 x1, x2 쭉 해가지고 x에 몇 개 넣었어? 10개. 10개를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35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우리가 넣었더니 뭐가 이렇다고? 얘네들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뤘다고.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었어? 10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는 몇 개야? 12개지. 그럼 당연히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는 얘를 나는 첫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와가지고 얘의 값을 12번째 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아니 왜냐하면 두 개에다가 10개가 추가됐잖아. 두 개에다가 10개가 추가됐으니까 전체는 몇 개라고? 12개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이면 여기가 12번째 항이겠지. 근데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더럽게 못해요. 얘가 11번째라고 쓰는 애들도 더럽게 많고, 얘가 12번째라고 바로 탁탁탁탁 써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무조건 얘에서 얘를 뭐하라고? 빼라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x의 6 구하는 거죠? 그럼 x의 6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한테 구하는 게 x의 6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시면 돼요? a의 7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등차 중항이 적용되는지 봤을 때 적용이 안 돼. 가운데는 없으니까 얘랑 얘랑은 등차 중항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럴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빼. 그럼 얼마 나와요? 11d.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 나와요? 33. 그럼 여기에서의 공차는 얼마 나온다? 3. 공차가 3 나오니까 초항이 나오면 여기에서 a는 일반항은 얼마라고 쓸 수 있고, 3n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7번째 항 구하면 되니까 7 집어넣으면 3 나온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를 꼭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있는 게 뭐다? 공차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제 수열을 다룰 때 좀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오셔서, 마플리닝팀 4번으로 넘어오셔서 4번은 좀 중요한데, 자, 4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등차식의 작성을 하는 방법 중에는, 그 등차수열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는, 등차수열의 식에 작성하는 방법 중에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놓는 게 제일 좋냐면 대칭성을 이루면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은 대칭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는 보통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E, D로 둬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는 다 풀려.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다 풀린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그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첫 번째를 A-D라고 하고 A라고 하고 세 번째를 A 더하기 D라고 하면서 이 세수가 뭘 이루고 있다고?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그 가운데 기준으로 뭘 이루게? 대칭을 이루게끔 작성해 주는 게 좋다고. 그럼 이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내수가 뭘 이루고 있으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서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자, 얘네들은 4개, 항이 4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없어. 항이 4개짜리가 있으면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가 없어. 하지만 대기준으로 대칭이 되게끔 식을 작성해 본다면 A-D로 작성하고 A 더하기 D로 작성하면 대칭이고, 얘에서 얘를 증가할 때 2D 증가하니까 그럼 얘에서는 A 더하기 3D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A-3D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A-3D, A-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편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5 수가 뭘 이루고 있으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자, 5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5개의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A 기준으로 A-D, 그 다음에 A 더하기 D,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더하기 ED, 그 다음에 여기에서 A-ED라고 잡으셔서 5개일 때는 등차수열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바탕으로 이제 마플기님팀 4번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마플기님팀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합이 12이고 곱이 48이니까 첫 번째는 그 세수를 어떻게? 이렇게 둔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순간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합이 얼마가 나오냐? 3A가 나와요. 그러면서 A가 얼마 나온다고? 12.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4라고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둬야 합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다고? 간단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지려고 두는 거예요. 간단해지려고. 자, 그럼 A가 4니까 여기에서 그 세수는 4-D가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D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그럼 얘네들을 곱했더니 얘 값이 얼마 나온다고? 48 나온다고. 그럼 48 나오니까 여기에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얘 값 10이 나오니까 넘길 거 넘겨주고 계산하시면 여기서는 D의 제곱이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그럼 D의 제곱이 4 나온다는 소리는 D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답이 두 개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봐봐요. 첫 번째로는 D가 2면 얘의 값은 2 나오고 얘는 4 나오고 얘는 6 나오고 D가 마이너스 2면 여기에서 얘의 값은 6 나오고 얘의 값은 4 나오고 얘는 2 나와요. 왜? 대칭성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얘들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작은 게 세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2, 4, 6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있고 얘의 값이 0이니까 요 세실근이 뭘 이루고 있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또 저렇게 둬서 세개합이 얼마 나와야 되니까? 6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3a가 얼마? 6이라고 하고 a를 얼마? 2라고 쓰는 순간 여기에서 두 개끼리의 곱합은 2-d랑 2랑 2 더하기 d가 있으니까 너의 곱, 너의 곱, 그 다음에 너의 곱 한 개 얼마라고? 마이너스 4 나온다라고 하면 뒤에 값 찾을 수 있을 거고 나머지도 계산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그냥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니까 그냥 이제 풀어달라는 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밑에 있는 문제 576번 보시면 약간 조금 길어서 뭐 어려울 법하지만 안 어려워요. 그냥 읽고 식 세워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넘어가고 자, 마플 개념형 5번 보실게요. 마플 개념형 5번. 마플 개념형 5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등차 중앙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자, fx가 뭐였냐면 fx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얼마? 2.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럼 가운데 몇 배? 2배. 그럼 2의 f의 1, 얘는 얼마? 양끝의 합과 같다 라는 식에 의해서 일단은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거기에서 얘를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얘의 값이 얼마나 돼요?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랑 뭐 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자는 a값, b값 찾을 수 있어서 계산이 금방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딱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뭘 할 거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제 조화수열을 진행할 건데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겁나 성의 없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 성의 없게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 때도 어렵지는 않아요.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은 아니어서 겁나 성의 없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뭐 툭툭툭툭 풀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자, 조화수열은 뭐냐면 조화수열은 뭘 이야기하냐면 역수를 취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쭉 n번째 항이 있는데 얘네들의 역수를 취하면 그럼 역수를 취하면 이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나오냐면 a 1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들은 두 번째 항이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얘가 나오는데 그 역수를 취한 놈들이 뭘 이룬다고? 여기는 이 역수를 취한 놈들이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수 취한 놈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여기는 이 AN을 뭐라고 불러준다고?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수열을 이루면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준다고? 조화수열로 불러준다고. 그럼 이제 그렇게 쉬운 게 자, 일반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 AN분의 1이 등차수열이니까 얘 일반항을 구해주셔야 되고 얘 일반항은 초항은 A1분의 1,
거기에다가 얼마? n-1의 d. 그럼 여기서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an 구하려면 다시 역수취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수가 조화수열 리듬인데, 그럼 세수가 조화수열 리듬은 여기에서 이제 조화 중앙이라고 하는데 세수가 a랑 x랑 b가 있어서 얘가 뭘 이룬다고? 조화수열 리듬은 역수차면 a분의 1, 그 다음에 역수차면 x분의 1, 역수차면 b분의 1이 있어서 이 세수는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x는 2는 얼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어서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뭐 ab분의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넘기고 계산해주면 x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나오는데 얘가 뭐예요? 그냥 조화 중앙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교육과정이 옛날에는 들어있는데 지금은 빠진 상태로 빠진 이후로부터 출제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거기 옆에 있는 문제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마블링 1번도 보시면 걔네가 그 순서로 조화수를 읽으니까 뭐 하면 돼요? 걔네가 그 순서로 조화수를 읽으니까 거기에서 역수치하면 a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분의 1이 있어서 얘네들이 조화수를 읽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등차수를 읽는 거고 5분의 2가 얼마 나온다고? 5분의 2. 5분의 2가 얼마 나온다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에서 a랑 10이랑 b가 나오고 얘 값은 얼마 나와요? 등차수를 읽으니까 그럼 가운데 두 개는 a 더하기 b니까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a 값, b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뭐 거기서 원하는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되고, 자 지금 5분 쉬었다가 한 25분 정도 드릴게요. 문제풀 시간 13초까지 쭉 푸시면 돼요.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11시 5분에